국가로부터 배급을 받거나 월급 받던 세대가 아니고 장마당을 통해서 부모가 돈을 벌어서 아이를 키운 세대이고,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장마당을 더 신뢰하고 부모를 더 신뢰하고, 겉으로는 국가에 충성하는 것처럼 거짓말 해놓고 뒤에서는 전부 다 시장으로 돌고 있습니다. 시장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에 의존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월급도 안 주는데 무슨 충성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최근 김정은이 북한 간부들을 키우는 학교를 찾아가서요, 당에 충성하라는 취지의 연설했습니다. 정말 당연한 말이긴 한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간부들의 기강을 잡는 발언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이 그 나이가 40이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아래의 그 3, 40대 이런 젊은 충돌이 지금 북한의 핵심 간부들로 다 지금 교체가 되고 있고, 지금 중앙당 그 간부 학교는 그 노동당의 핵심 간부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그 청년들이 막 불량하다고 그러고, 뭐 청년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김정은이가 악을 쓰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북한 내부의 간부들이라고 하고 하는 이 젊은 청년 세대가 과거의 그 장마당 세대에 지금 이제 그 태어난 애들이 이제 북한의 허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뭐 배급을 받거나 월급 받던 세대가 아니고, 장마당을 통해서 부모가 돈을 벌어서 아이를 키운 세대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장마당을 더 신뢰하고 부모를 더 신뢰하고, 왜냐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거 없고 부모가 나한테 해줬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이제 내 가족, 부모,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큰 세대입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시장 신뢰보다는 국가 신뢰를 더 강요하고 있고, 국가에 충성을 하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북한의 간부들은 겉으로는 국가에 충성하는 것처럼 거짓말 해놓고 뒤에서는 전부 다 시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뇌물을 받고 계속 시장화가 되고 있는 거죠. 김정은이 말하는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간부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굶지 않기 위해서 나는 시장을 지탱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시장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에 의존하라고 그러는데 간부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이런 관계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악을 쓰고 있는 건데, 간부들이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또 돌아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주는 월급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 연봉이 이제는 뭐 연봉 5천, 뭐 7천, 1억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들 연봉 받고도 충분히 생계가 가능합니다. 근데 북한의 공무원들은 한 달 월급이 예를 들면 10,000원이라고 칩시다. 원래 1달러에 8,000원이었었는데 지금 1달러에 8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10,000원 받는 공무원이 월급이 8분의 1로 이제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월급 받고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월급 받고 살 수가 없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환율이 완전히 그냥 박살나가지고 북한 간부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말하는 저렇게 국가에 충성하라는 것은, 국가가 월급도 안 주는데 무슨 충성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월급 안 주니까 지금 악악돼가지고 지금 합의를 하는 건데, 내가 월급 받지 않고 내가 자원봉사해가지고 국가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개변이고, 국가에 충성을 하든 어디에 뭐 무슨 좋은 일을 하든 내 생계가 유지가 되는 조건에서 하는 것이지, 내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을 김정은이는 계속 앵무새같이 떠들고 있는 것이고, 간부들은 저 앵무새가 또 짖고 있구나, 뭐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그런 게 이제 고착화된 그런 거다 보니까 김정은 본인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북한 정권이 더 이상 뭐 김정은이가 무슨 마술 같은 그런 이제 무슨 아주 천지개벽하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북한 경제는 더 꼬라박을 수밖에 없고, 북한의 민생은 더 망가지게 되고, 북한의 간부들 역시 그 민생 경제에 다 한 덩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뭐 땅 파먹고 사는 건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뭐 김정은이가 저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저렇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경제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가 경제 지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통계가 없어요. 뭐 어떤 통계가 나와야 북한의 뭐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지 뭐 나빠지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표면상 나오는 게 뭐냐면 두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율, 하나는 식량 가격, 하나는 이제 원유 가격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민생하고 딱 직결되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2023년 4년까지 1달러에 8,000원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고정 환율처럼 돼 있었고, 북한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5,000원, 8,000원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1달러 선에서 그게 유지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게 8만 원이, 8,000원이 깨지면서 만 원이 되고 2만 원 되고 3만 원 되고 5만 원 되고 6만 원 되고, 그래서
불과 1년 사이에 8배가 지금 환율이 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북한 원화 가치가 8분의 1 가치로 떨어진 건데 거의 베네수엘라 800%가 이제 폭락한 겁니다. 그 베네수엘라보다 더한 거죠. 북한 화폐는 거의 쓰레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생활 필수품 그 작업 자정률이 30%도 안 됩니다. 대부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품은 대부분 이제 국제 그 환율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중국의 상품도. 그러면 이제 그 상품을 구입하려면 기존에는 1달러에 8,000원 수준으로 구입을 했다면 이제는 1달러에 8만 원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간부들까지도 이제는 그 구매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더하다는 얘기입니다. 쌀값도 역시 한 3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생 자체가 그 민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쌀을 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쌀이 남아도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심리가 강해지고 시장 쌀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취약계층은 계속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대량 아사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가 그 자연 도태되고 있는 그 아사자 최악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하는 건 뭐냐, 시체가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해버리는 그 시체조가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량 아사가 생겨나게 되면 그거 시체가 뭐 안 치워져가지고 막 며칠씩 막 시체가 막 그 길거리에 막 나뒹굴었습니다. 그게 주민들에게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이제는 김정은이 그거 알기 때문에 시체가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해주는 그런 군대 조직이 생겨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그 동네마다 그 화장터를 만들어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시체는 안 보여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힘들고 되게 많이 죽는 건 아는데 옛날 같지 않네.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있는 거죠. 이게 뭐 근데 이제 실제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시체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사악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사람의 생명, 목숨을 얼마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참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 군인들 이제 여우 파병까지 겹쳐가지고요. 월급도 못 주고 있다고 하면 타령이 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북한 군인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북한군 타령은 이미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도 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가족들이 뭐 굶어 죽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군인들이 병사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옛날 같은 때에는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군대 들어가면 이제 가족과의 어떤 연락은 편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북한도 휴대폰이 다 생기기 시작했고 개인 휴대폰이 병사들이 전부 다 숨기고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또 휴대폰이 없으면 그 부대의 어떤 그 지역마다 개인들이 휴대폰을 빌려주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북한 가족과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향에서 뭐 엄마가 죽었다, 아빠가 죽었다 했는데 휴가를 안 보내준다. 북한군은 원래 휴가가 없어요. 10년간. 그 말을 참 한국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하겠지만 북한군이 10년간 집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빽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구해오겠다고 집에 가서 이제 뭐 구해오는 경우에는 집에 보내주는데 빽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만 이제 버쳐서고 근무를 합니다. 얘네들은 집에 갈 이유가 없어요. 보내주지 않으니까. 근데 전화해보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이 다 굶어 죽고 있다. 그러면 애들이 그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를? 집에 안 보내주면 타령하는 거죠. 내가 뭐 가족을 지키려고 지금 그 군대 나와 있는데 내 가족이 굶어 죽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어서 뭐 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탈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이런 것 때문에 군대 내부에서 많은 군인들이 탈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막 거의 막 꼭지가 돈다고 하죠. 병사들이 막 총으로 막 간부들을 막 쏴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군 전체가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다 돈 문제,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뭐 애들이 원래 정신적인 멘탈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간 애들이 사고를 치는 것인데 실제 군대 가도 이렇게 뭐 훈련이 그렇게 막 옛날같이 빡세지도 않고 빡셀 수도 없고, 그리고 새끼 밥 주지요. 특히 뭐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뭐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배고픈 상태에서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뭐 군화도 안 나오고 뭐 이 군복도 다 팔아먹어가지고 지금 군복도 막 거지같이 입고 이런 이제 열악한 상태다 보니까 병사들이 이제 그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에는 10년 복무한다는 게 그냥 자랑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10년 석기라는 말이 있어요. 10년 석기. 석기라는 게 뭐냐면 이 돌대가리란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0년간 군대에 있다 보게 되면 돌대가리가 돼가지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 얘가 완전히 화석화된 그런 이제 아무 대화도 안 되고 막 그런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인간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10년 석기가 되게 되면 사회 나와서도 적응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꽃제비로 전락하게 되고 뭐 깡패로 되든지 뭐 이게 이런 길이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군대가 더 이상 이제 군인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데가 됐고 어떻게 하나 이제 군대 생활하는 동안 사회하고 잘 접촉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고향 갈 때 좀 이렇게 돈을 가지고 가겠다. 뭐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지금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다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유독 좀 젊은 간부들을 신경 쓰는 모습을 많이 노출하고 있어요. 젊은 간부들이 북한의 MZ 세대들이 예전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도 한국에 와서 그 영화들을 가끔 보는데 투캅스라는 영화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경찰 돼가지고 입사해가지고 다 청렴하고 다 이렇게 그런 그 아주 깨끗한 모습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오래 있은 선배들이 그 적응하면서 이제 돈도 받고 막 이렇게 막 부패한 모습 보이는데 그게 부딪히면서 막 싸우는 과정에서 또 배워가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젊은 애들이 더 부패돼서 간부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미 그냥 이 사회 자체가 전부 다 내몰 구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간부 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간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젊어서 들어와가지고 신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선배가 한 거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들어와가지고 청렴해가지고 기성세대와 이제 싸우면서 사회가 정화되는 게 아니고 더 부패된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기성세대를 갖다가 더 능가하려고 하는 뭐 그런 구조다 보니까 젊은 간부들을 뭐 원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젊을수록 원래 정의감이 불타고 젊을수록 더 신선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젊은 애들이 더 신선치가 않아요. 더 부패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나이 든 간부보다 젊은 애들이 더하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계속 막 다그치고 욕하고 뭐 청년들을 바로 키워야 된다고 계속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젊은 세대가 지금 더 시장화가 더 아주 정착이 돼 있고 국가보다는 시장을 더 신뢰하고 국가보다는 내 개인의 재산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국가에 충성해봤자 결국 내가 고지되는데 내가 왜 거기다가 충성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도 이제 뭐 젊은 간부들에게 뭐 충성을 강요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이제 하는 소리고 서로가 이제 하는 소리 그냥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러보내고 뭐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북한 내부의 간부들이 변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당연히 이걸 알고 눈치를 좀 보고 있고요.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북한 정권은 외형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거북이 둥 같은 딱딱한 어떤 그런 껍데기를 딱 치고 있다 보니까 내부는 다 썩어도 껍데기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썩어서 완전히 뭉개져 가지고 죽을 때 그냥 껍데기가 없어지겠죠. 그런 형태의 국가다 보니까 이 거북이 껍데기 안에 그 속살이 다 문드러지고 막 고통스럽게 막 아무리 돼도 이게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만큼 이제 북한의 모든 권력, 모든 현금, 모든 언론 다 김정은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항하고 싶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순간이라면 미국이 만약 개입을 해가지고 김정은을 때린다. 이거는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는 겁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딱딱한 거북이 둥을 깨는 거기 때문에 거북이 둥이 깨지는 순간 내부에 썩어 문드러진 이 사람들은 그냥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란하고 다른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북한 사람들이 미국이 한번 안 때리냐 우리를 이런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란이나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 북한은 최고 수뇌부를 때릴 경우에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올 수밖에 없고 뭐 북한을 때리게 되면 핵을 쏜다는데 핵을 쏠 놈을 죽이게 되면 누가 쏘겠습니까? 이런 바람이 이제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북한 내부도 갈 때까지 갔고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는 기대할 것도 기대할 수도 없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더 나가게 되면 김정은을 누가 암살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냥 제껴버리는 뭐 그런 일도 벌어지겠지만 워낙 경우가 또 삼엄하다 보니까 그거 쉽지도 않고 잠깐 내부가 인민들의 고통이 더 심화되고 그게 간부들에게 전이가 되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고통스럽고 김정은 일가만 그냥 풍요로운 이런 형태인데
이런 이제 괴이하고 아주 폐기한 이런 체제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이게 깨지기 힘든 거라면 이거는 신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 어떤 그런 심판에 의해서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북한은 다 끝났고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죠. 천심은 이제 하늘의 뜻이라는 건데 민심이 떠났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단계에 왔고 이제 어떤 형태로 어떻게 깨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개될 어떤 새로운 외부적인 영향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베네수엘라가 무너지고 또 이란이 이제 정리가 되고 중국도 지금 시청거리고 있고 또 쿠바도 거의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북한으로 이제 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가 이제 북한 문제의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핵을 용인하는 경우에 더 이상 이제 확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다른 나라는 또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북한 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근데 김정은은 핵을 놓을 생각이 없죠. 그러면 파괴적인 방법으로 갈 수가 있고 파괴적이긴 하지만 그냥 깔끔하게 김정은 한 개인만 그냥 삭제하고 정리되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상당한 변화에 어떤 변곡점이 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의 많은 관심 또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 총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더 정상화되고 좀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듣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